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간만에 스미더스의 그 정분 드라이버, 정분 기어, 정분 기어, 탑 기어를 변형한 거죠. 정분 기어 운전하면서 말씀드리는 각종 시사, 정세 분석 방송을 켰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잠깐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가는 길에 잠깐 켰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화질이 왜 이러냐, 또는 생각보다 시야각이 너무 좁다, 이 시야각이 좁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트위터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폰 12 미니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은 13 프로 맥스를 저희 집 큰애한테 뺏겼어요. 그래, 뺏겼습니다. 저희 집 큰애가 새 핸드폰을 사달라고 해서 갔다가 좀 저렴하길래 굉장히 싸길래 이게 이제 아이폰 12 미니가 지금 단종된 제품이거든요, 요번에. 그래가지고 보조금 뭐 다 하여튼 18만원 밖에 안 해서 이걸 덥석 샀는데 큰애가 작은 핸드폰 너무 싫다고 그래서 이미 사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쓰던 13 프로 맥스, 일명 이제 그 정분실 제작용으로 요긴하게 사용하던 그 방송 장비를 큰애한테 뺏겨사가지고 지금 12 미니로 급 축소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목수가 연장 탓을 하겠습니까? 저는 뭐 어떤 연장으로 찍어도 하다못해 이 녹음만 된다면 블랙박스로 찍어도, 자동차 블랙박스 뭐 한 5만원짜리 블랙박스로 찍어도 저희 스미더스의 정분실은 녹화 가능합니다. 저희가 뭐 화질이 중요한 방송도 아니고 음질이 중요한 방송도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니까 말이죠.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는 김정은을 보면서 제가 몇 년 전 5월달에 김정은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정보를 주셨던 모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께서는 아직도 제가 지금 잡으려고 추적하고 있으니까 각오하시고요. 어쨌거나 그건 그렇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뭐 지금 이재명 관련 수사도 있고, 뭐 무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뭐 이상한 말도 있고 뭐 많은데, 다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들은 아니에요. 이제는 화물연대 파업도 마찬가지고, 파업은 곧 정리될 겁니다. 지금 제가 뭐 트위터에서는 이제 흘려가면서 흘리듯이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대충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제 용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부 정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는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보안 규정에도 위반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제 추측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지금 화물연대 분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또 윤석열 정부가 뻥카를 친다, 저희 블러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뭐냐면, 일단 업무 복귀 명령에 복귀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화물차 면허를 날려버릴 겁니다. 면허 취소합니다. 그 두 번째, 그럼에도 전체 조합원들이 단결해서 복귀 안 하고 국가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위해가 가해진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뭐 무슨 안전운임제가 없어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유류 보조금도 당연히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 지금은 이제 허가제입니다. 뭐냐면 화물차 면허의 수량을 정해놓고 이제 한 사람이 뭐 죽거나 없어지거나 하면 이제 또 하나 허가해주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심사해서 허가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의 화물차 대수도 제한이 되고, 기존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적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겠죠, 일자리라. 그런데 이거를 신고제로 바꿔버릴 겁니다. 그러면 화물차, 일종 대형 화물차 면허, 일종 특수 화물차 면허만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운송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인력이 많아지겠죠. 뭐 돈벌이 잘 된다니까. 월 1000도 번다고 하시니 인력이 많아질 겁니다. 그게 다 합법적인 조치들이고요. 뭐 무슨 화물연대나 기사들은 노동자를 탄압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화물연대 분들께서 받으셨던, 특히 화물차 기사분들께서 받으셨던 것들은 혜택입니다. 특혜예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됐던 일종의 특혜였거든요. 그 특혜를 저희들이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하자 이거죠. 왜냐, 정부에서 그 특혜를 줬을 때는 니네들이 위험한 물류업을 하고 있으니 오케이, 그래, 좋다, 이 정도 특혜 줄 테니까 파업 같은 거 하지 말고 정부 정책에 협조를 좀 해달라는 취지에서 드렸던 건데 협조를 안 하고 계세요 지금. 게다가 6월 달에 파업을 한번 하셨습니다. 이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지금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대형 트레일러, 추레라라고 불리는 대형 트레일러 트럭들과 그 레미콘 차량입니다. 레미콘 차량인데 이 두 종류의 이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안전운임제 적용을 못 받는 다른 화물차 기사들까지 꼬드겨 가지고 올 여름 6월 달에 그 파업을 하셨었어요. 어떻게 꼬드겼냐 하면, 야, 안전운임제 해보니까 너무 좋다. 특히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2배가 됐다. 그러니까 다른 뭐 화물차 기사들, 택배업이든 뭐든 전부 다 안전운임제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파업해보자 라고 하셔서 여름에 파업을 하고 동참을 했대요. 그랬는데 기존에 혜택을 받던 추레라, 그 다음에 레미콘, 이 양반들만 정부에서 3년 연장 오케이 해주니까 그냥 낼름 파업을 접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다른 업종의 화물차 기사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 새끼들 우리 이용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일단락이 됐어요. 일단락이 됐는데 이제 와서 또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같은 구실로. 자, 그러면 어느 짱구가, 아무리 화물차 기사가 멍청해도 어느 짱구가 화물연대를 믿고 파업에 동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참여율이 지금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파업의 동력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국민 여론도 굉장히 싸늘합니다. 또 지금 파업을 하시는데 뭐 월드컵 뭐 무슨 뭐 열기도 있고 해서 좀 시들한 것도 사실이고요. 관심도 없어요, 사실 국민들이 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못 갈 거는 뻔하고 윤석열 정부는 단호합니다. 절대로 불법과는 타협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다수가 법률가 출신들이 그 지금 이제 정부의 주축이다 보니까 이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사실은 불법적인 행위를 우리는 하지 않는다. 법을 지키면서 합법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알박기 해놓은 공기업 인사들도 못 잘라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선거에 기여했던 우리 편 개국 공신들조차도 제대로 농공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감히 특혜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여기다가? 절대로 안 될 말이고요.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화물연대 건은 그렇고, 두 번째 이재명 건. 이재명 씨는 조만간 이제 뭐 기소된 것도 몇 건 계시긴 한데 이제 소환장 날라가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안이 너무 심각해요. 이제 김만배까지 자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조만간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봄이 오기 전까지 이재명 씨는 정리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제. 그럼 검찰에서 알아서 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수사해도 징역 15년 이상은 먹습니다.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하여튼 뭐 그것도 그렇게 넘어가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해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그 당권 경쟁이 치열한데 과연 이제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이냐, 과연 이제 대통령의 저 윤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김기현이다 또는 권영세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권성동이다 또는 주호영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잠룡이라고 해가지고 뭐 원희룡, 그 다음에 저기 뭐 누구냐 또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경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사실상 힘들고요. 왜냐면 지금 저기 룰을 바꾸죠. 그래서 이제 역선택 못하게 하려고 여론조사 10%, 그 다음에 당원 저기 여론조사, 그러니까 당원들 대상으로 한 이제 투표 90%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 당원들의 당심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승민 의원도 뭐 거의 별로 얻기 힘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누가 될 거냐. 지금 일단은 기존의 국회의원들한테 인망이 높은 사람은 김기현 전 원내대표입니다. 왜냐면 일단 뭐 익숙한 사람이고 또 계속 이제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인은 얘기하고 다니시니까. 물론 불만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 이게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제 추측입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기현 씨를 마지못해 이렇게 할 사람이 없으면 제 양반 해도 되지만 딱히 못 믿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 이제 이준석 사태 때 이준석하고 자꾸 화해하라고만 했지 이준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행사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립감 또는 이제 리더십 또는 뭐 협상력 이런 데서 상당히 좀 딸리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아무리 센 척해도 사실은 그 딱 보면 인상이 그냥 당나귀잖아요. 당나귀. 초식동물이 센 척하면 또 이게 세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의 당대표는, 이제 앞으로 올 당대표는 좀 센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산 대통령실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윤심을 반영한 강한 이미지의 사람이 필요하다. 하다못해 강한 이미지의 사람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당대표가 강한 이미지의 사람이 못 된다면 국무총리라도 강한 이미지의 사람을 앉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씨도 차기 국무총리에 거론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대구시장 하고 계시는데. 왜냐? 지금 사실 국힘 지도부, 여당 지도부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센 이미지의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센 이미지로 밀고 나가다 보니까 모든 공격이 대통령에게 집중됩니다. 대통령의 입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실수만 하면 또는 논란거리 말만 하면 대통령을 욕해요. 대통령을 공격하고 누구 한 사람 앞에서 방패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라고 한덕수 총리를 앉혔는데 한덕수 총리 방패를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당연히 내후년에 총선에서도 위기가 올 수 있죠. 동반해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 좀 센 이미지의 사람이 당을 리드하든 정부를 리드하든 리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일단 공감대가 있고요. 그런 공감대에서 이제 기존의 의원들은 아무래도 김기현에게 부탁하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연결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공천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여러 계파를 잘 안배할 거라는 생각에서 김기현 의원한테 기대는 부분이 많고요. 반면 이제 저희 윤심은 이게 대통령의 마음 감히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추측을 해보자면 이제 권영세 의원님한테 많이 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돕니다. 근데 이게 뭐 자가반치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권영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두루두루 인망이 높아요. 뭐 오래 하셨으니까 아는 의원도 많고 조율도 잘하고 그 다음에 공천에 있어서도 아주 깔끔하게 스무스하게 끝낼 수 있다. 뭐 총선도 여러 번 진두지휘 해보셨기 때문에 대선도 이끌어봤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농공행상도 능하고 하시니 친윤 그룹 입장에서는 거의 윤핵관에 준하는 권영세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아무래도 공천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게 윤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당 지지율,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문제죠. 지금 지지율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당 대표 리더가 좀 어떻게 좀 뭐랄까요, 좀 캐릭터가 분명한 리더십이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닐 경우에 자칫 잘못해서 총선이 민주당 쪽으로 확 끌려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대통령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뭐 합리적인 국민의 판단에 따르면 이제 다시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만은 그래도 또 모르죠. 거의 동급이 될지 똔똔이 될지 아니면 여소야대가 될지 또는 이제 3등분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라면 우리 쪽도 리더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대표가 리더가 아닐 경우에는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라도 이제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해가지고 이 선거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바람이 필요한데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쓱 자꾸 그러니까 당 전체가 기대는 모양새가 또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이 뭐 강남 어디에서 출마해가지고 선거 유세할 때마다 당대표랑 같이 가서 막 선거를 진두지휘해 주면 아 차기는 한동훈이구나, 그래 저 당은 희망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당 지지율이 확 올라갈 거다. 그러면 이 의석수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총선에서 승리할 거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하는 거죠. 왜냐면 오세훈 씨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장관을 그만두고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리딩을 해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나 이후에 어떤 그 정권 연장 재집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런 시각들이 많으신데 뭐 저도 그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문제는 대통령 임기 절반 지난 상태에서 벌써부터 후계자가 부각될 경우에 과연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에 균열이 가지 않겠느냐, 이거를 누가 감당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기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니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가 아니고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다냐 뭐 이런 문제인데 이게 좀 미묘해요. 사실은 이게 되게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한 예로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MB 초반에 이명박 대통령 초반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박근혜 후보가 당대표가 이제 이거 총선 이끌어가지고 승리를 했다. 그러니 강력한 뭐 대권 후보에 준하는 당대표가 들어와서 카리스마 있게 리딩을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케바케입니다. 케바케. 또 그때 정치 지형하고 지금의 정치 지형하고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차라리 그렇게 힘들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국힘에서 총선에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민주당을 두 개로 쪼개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면 저쪽을 쪼개서 반토막 내버려서 이제 약한 둘을 하나씩 몰아치우고 분열하게 만드는 공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게 제 아이디어였고요. 사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김경수 전 지사를 적정 시점에서 사면을 하고 또 적정 시점에서 복권을 해서 이제 그 민주당의 반 이재명계의 구심점으로 만든 다음에 민주당을 두 동강 내는 이런 전략도 해볼 수는 있죠.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냥 가만 놔둔다고 두 동강 나는 건 아니고요. 반 이재명계는 상당수 구 동교동계나 이제 뭐 이런 약간 호남에 기반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올드한 정치인분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호남은 사실상 지금 무주공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씨나 뭐 이런 호남계 사람들이 그쪽에서 다시 지역 정당으로 시작해서 30석이나 한 40석 먹는다면 제3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망상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김경수로 위시되는 친노그룹, 그러니까 친이재명이 아니라 친문 친노그룹이 호남과 부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부산 경남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만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야 그렇게 쪼개지면 자칫하면 선거에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그 바른정당 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쪼개질 것 같다. 망해도 크게 망해야지 뭉쳐있을 때 힘이 나는 거지 쪼개져서 선거해가지고 무슨 저게 득을 보겠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친문 그룹에 있어서 호남은 자기 집입니다. 자기 고향이에요. 그냥 고향에서 출마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당연히 되지. 근데 또 한 가지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앞서 말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일단 출마하려면 공천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이 만약에 잡혀간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 친이재명의 잔당들이 뭐 정청래나 고민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대위를 장악한다면 과연 반이재명계 민주당 특히 이낙연계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겠습니까? 공천을 못 받는데 어떻게 출마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천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면 당 쪼개고 따로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진보의 어떤 역사였고요.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시도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행히 이제 용산에서 누군가가 지금 그 작업을 조금씩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제가 뭐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작업하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막연하게 김경수 사면에 대해서 거론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버뜩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대표권 좀 더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당대표권 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김기현이냐 권영세냐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 두 명의 새로운 플레이어가 지금 끼어들게 됐습니다. 한 분은 주호영 의원입니다. 주호영 의원이 지금 외곽에 따로 팀을 만들고 이준석을 따라다니던 여론조작팀을 자기 밑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시려고 작업을 하신다고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김기현 의원이나 권영세 이 두 집단이 서로 충돌해가지고 주호영 의원이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 어부지리 상황을 노리는 거죠. 주호영 의원은 사실 윤핵관으로 분류되시는 건 아니고요. 근데 윤핵관에 가까운 분이긴 하죠. 가까운 분이긴 한데, 당내 여러 계파로부터는 비판을 좀 받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런다. 원내대표도 했었고, 저번에도 당대표 출마했다가 안 됐잖아요. 그때도 사실 왜 이준석이 이겼냐면, 조영이랑 나경원이 단일화만 했으면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일 없었을 겁니다. 근데 둘 다 자기 욕심들 때문에 단일화 못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의 눈빛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속칭 이준석 밑에 있던 꼬마들을 자기 사람으로 지금 데려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준석이 버린 애들을 주워온 건지, 아니면 이준석이 어떤 모종의 전략적 합의를 하고 주호영에게 자기 군대를 빌려준 건지, 이건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둘이 손잡은 게 아니냐, 다시 이런 의심도 해볼 수도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주호영과 이준석 간에 뭔가 모종의 미략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김기현이나 권영세로 쪼개졌을 때 이준석을 지지하는 다수의 젊은 당원들이 주호영을 밀면 그럼 주호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심도 가능한 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극비리에 이제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하셨는데, 그 권성동 의원이 이제 VIP한테 당대표 선거 나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VIP가 하지 마라 라고 하셨다. 뭐 이런 루머가 돕니다. 이런 루머가 도는데, 솔직히 이게 이 루머가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두 분 다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게. 또 권성동 의원이 지금 당대표 내가 당대표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게 형편이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VIP도 어떤 누구한테 대놓고 해라 마라 할 정도의 그런 마인드로 사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아주 리얼한 워딩은 아니겠지만, 적나라한 워딩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어떤 일들이 있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 나도 한번 출마해볼까라고 했는데 장제원 의원이나 윤한홍 의원이 말렸다든지, 뭐 그런 그림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윤핵관들 사이에서 기류가 좀 묘한 기류가 흐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우려의 의견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설인데, 요거 나중에 이제 분위기 어떻게 다 보면 알겠죠. 뭐. 하여튼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리고 뭐 안철수 의원님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국회의원을 그분이 국무총리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별로 없고, 당대표는 지금 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당내에 자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당대표를 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의원이나 한 2번 더 하시고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닌가.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글쎄요, 뭐 지난 1년 동안 딱히 하신 게 없죠. 하여튼 지금 상황은,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제 근황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근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이 스미다스의 정문실 유튜브 채널이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조만간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트위터 계정이나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널 정보 잘 찾아보시면 제 이메일 계정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질문 보내주셔도 되고요. 예, 뭐 하여튼 뭐 그렇고요. 제가 지금 책 읽어주는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게 장난 아니게 진입 빠지는 일이라서 이게 조금 더 노력해서 완성된 컨텐츠로 조만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운전하면서 한 2번 앞쪽에서 다른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 날 뻔했는데 초인적인 드라이빙 스킬로 그 사고를 모면한 내용들을 보셨을 겁니다. 저 운전 잘합니다. 운전 잘하기 때문에 운전 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대본도 없습니다. 지금 저한테 아무런 종이 쪼가리 하나 없이 지금 운전하면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있다. 라이브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